혼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독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홀로 선다는 건 타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으로 자아를 실현하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칼로레아 세계사의 저자 임라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심리학에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그동안 해온 일이 사람을 상대하는 게 많아서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데요. 심리학에는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만든 욕구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5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욕구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즉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해야만 상위 단계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순서대로 살펴보면 욕구 단계에는 다음의 욕구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볼 질문은 독립의 역할은 무엇인가? 입니다. 성인에게 있어서 독립은 여러 가지 뜻을 가져요. 근데 뭔가 여러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독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홀로 선다는 건 타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으로 자아를 실현하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1776년 미국이 선언했던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미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자아 실현, 즉 독립을 추구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미국의 독립선언서 중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신념에 대해 엄정하게 고려해보면서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왕은 하지 않았다. 국왕은 없다고 했다. 국왕은 거절했다. 국왕은 반대했다. 국왕은 포기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생략된 게 많지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특히 국왕은 이라는 문장들을 보세요. 뭔가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런 배신감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국왕을 믿을 수 없어서 자신의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했던 거고요. 그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입해보면서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의지할 곳이 사라진 사람들의 안전 욕구와 사회적 욕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속감은 사회적 욕구에 해당해요. 그리고 소속감은 어떤 특정 집단이나 조직이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갈 국가가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도 매우 큰 안정감을 주는데 이는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민자들도 똑같았어요. 사실 영국은 1600년부터 1700년대까지 미국 내 총 13개의 식민지를 세웠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영국에서는 미국으로의 이주가 활발했던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청교도들의 이주가 크지만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서 영국에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인클로저 운동 말이죠.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영국의 초지는 땅 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 공동체의 공유지로 활용됐어요. 그런데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에는 양모 수출의 인기가 급증하니까 초지의 주인이었던 지주들이 다시 초지를 독점하면서 울타리를 치고 양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울타리를 친다는 명사는 enclosure인데 이 enclosure 인동 때문에 일반 소시민들은 갈 곳을 잃었고 이를 계기로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보단 낫지 않겠어?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영국인으로서 이것이 바로 매슬로우가 말하는 안전 욕구와 사회적 욕구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존재를 만날 때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데 당시 영국의 소시민들은 어땠을까요? 욕구 이론으로만 따지면 이들에게는 안정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믿고 의지할 리더 그리고 사회적 안정장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회적 욕구를 더 깊이 살펴볼게요. 이주를 한 영국인에게는 뭐가 필요했죠? 이들은 영국을 떠나 이름도 없는 신대륙에 정착했기 때문에 더더욱 영국이 라는 소속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나는 신대륙에 살지만 그래도 정체성은 영국인이야 라고 외치면서 식민지 개척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상위 단계인 존중의 욕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미국으로 이주했던 영국인들은 단순한 식민지인이 아니라 영국인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들은 활발한 식민지 개척 활동을 통해 영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줬고 7년 전쟁에도 함께 참전하면서 국왕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영국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었죠. 근데 문제는 이 영국이 7년 전쟁을 치르는 동안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로부터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에요. 과연 이 세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당연히 미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당시 영국의 왕은 조지 3세였는데 조지 3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짐은
더 이상 본국민들의 신임을 잃을 수 없다. 진과 영국은 이미 그대들에게 자유를 허락했었다. 떠났던 것은 그대들이다. 그러니 그대들도 영국에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겁니다. 조지 3세에게 중요했던 것 영국 본국민들이었지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거리가 머니까 왕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고를 불리기 위해 조지 3세는 온갖 것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중 하나는 마시는 차였어요. 그런데 이 차 관세법 때문에 결국 미국 보스턴에서는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은 독립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서를 공표했지만 막상 미국이 공식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1783년 파리 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영국과 치열한 전쟁을 치렀고 이때 영국은 미국의 저력을 인정하며 독립을 승인해줬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 과정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떠났던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바라던 자유, 평등,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국왕이 이뤄주길 기대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선언서를 보면 어떻죠? 이제 우리는 압니다. 막상 이런 가치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뤄야만 한다는 걸 말이죠. 왜냐면 그것이 바로 자아 실현, 즉 독립이니까요.